자, 19번으로 가봅시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함수 fx에서 곡선 y는 fx 위의 점 0,1에서의 접선이 곡선 y는 fx와 점 1,0에서 만난다. f3의 값을 구하시오. 3점짜리 문제야, 그치? 이런 3점짜리 문제를 내가 왜 풀겠어? 막 조직에 이상하게 풀어놨을까봐. 자, 일단은 문제를 보고 또 얘도 파악을 해봐. 0,1에서의 접선이라고 그랬고요. 얘가 1,0을 지난다 라는 얘기는 이 접선의 방정식이 뭐란 얘기야? 0,1과 1,0을 지난 직선인 거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지. 그지? 얘가 fx와 만나는 점이 0과 1이란 얘기니까 얘에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빼준 차의 함수가 뭐다? 이거다라는 거죠. 끝났습니다. 오케이? 뭔가 문제에서 차의 함수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차의 함수는 어느 교과서에도 차의 함수라는 말을 쓰면서 나와 있는 개념이 아니야. 자연스럽게 익히는 거지. 오케이?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이걸 차의 함수라고 부르는구나 하면서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온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훨씬 더 계산이 깔끔해지고 편해진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9번은 좀 풀고 넘어가야겠다 싶었어. 자, 그럼 F3 구하는 거 3번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별 문제 없이 정리가 됐을 거고. 자, 20번으로 가봅시다. 양수 t에 대해서 닫힌 구한 0,t분의 2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는 루트 3 곱하기 sin t 파이 x, gx는 마이너스 3 코사인 t 파이 x가 있는데, k 값이 0부터 t분의 2 사이에서 k를 넣었을 때 함수값과 k를 넣었을 때 f의 함수값과 k를 넣었을 때 g의 함수값이 같으면서 그 함수값이 3k로 같을 때 60 곱하기 t 플러스 k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면, 내가 이런 문제들, 이런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였는지 기억나? 제일 먼저 뭐부터 하고 시작했어? 그치, 주기부터 봤지, 그치? t파이 x야. t파이 분의 2파이 해주면 주기 얼마? t분의 2야, 그치? 그래서 보니까 여기 닫힌 건 0,t분의 2고 얘네들 k값도 0,t분의 2니까 나는 저 두 개의 함수를 한 주기만 그려주면 되겠구나. 맞아? 자, 그래서 루트 3 sin t파이 x 그래프 그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여기가 t분의 2. 그리고 요만큼의 여기서의 함수값이 루트 3일 거다. 그 다음에 gx 보니까 주기가 똑같은 상태에서 마이너스 3 코사인 t파이 x니까 얘보다 진폭이 조금 더 크게, 사실 조금 더는 아니야. 루트 3이 1.7 정도니까 3은 대충 2배 정도 돼야 된단 말이야. 2배 정도 되는 거니까 뭐 여기서 조금 뭐 더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데, 확실한 거는 여기서 2분의 파이에 원래 2분의 파이에 해당했던 지점에서 0이 돼야 되는 건 확실한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그려주겠구나. 맞지? 자, 이 상태에서 fk와 gk가 3k라는 함수값으로 갔대. 즉 x에 똑같이 k라는 값을 넣었더니 함수값이 같아졌다라는 거에만 주목을 해봐. x값이 들어갔을 때 함수값이 같아지는 지점은 어디야? 두 군데야, 그렇지? 두 군데. 여기 그리고 여기. 근데 그 값이 얼마? 3k라는 값이 됐는데 k 값의 범위가 0부터 t분의 2 사이, 0보다 크다라는 건 k 값은 양수였지, 그치? 그치? 3k도 양수야. 그럼 얘와 얘 중에 뭐구나? 얘겠구나라는 거 맞아? 그럼 여기가 k라는 값인 거고 여기에 함수 값이 뭐다? 얘가 3k라는 얘기가 되겠지? 맞아?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 루트 3 sin t파이 x의 x자리에다가 k 넣어주면 t파이 k, 그리고 마이너스 3 코사인 t파이 k가 같고 얘네들은 얼마구나? 3k구나야. 맞지? 얘랑 얘를 먼저 주목해서 보면은 sin t파이 k, 코사인 t파이 k야. 이거 내가 어떻게 풀었었니? 코사인으로 나눠서 탄젠트로 풀었지, 그치? 이 작업 많이 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탄젠트 t파이 k가 얼마? 루트 3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 맞아? t파이 k가 파이 전에 있는, 사인으로 봤을 때 파이 전에 있는 값이잖아, k 값이. 그치? 그치?
그럼 이 값이 얼마여야 돼? 루트 3이 되려면,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려면 t 파이 k가 3분의 2파이여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파이 날아오고 tk는 얼마? 3분의 2. 자, t 파이 k가 3분의 2파이이고 이때의 값이 마이너스 루트 3이야. 그러면 그때 해당하는 사인 값은 얼마? t 파이 k가 3분의 2파이니까 그냥 그대로 넣어도 되지. 루트 3 사인 3분의 2파이 얘가 얼마다? 얘가 3k라는 거지. 사인 3분의 2파이 얼마?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얘들 2분의 3이 3k. 따라서 k 얼마? k 2분의 1. k가 2분의 1이면 t는 저기 그대로 들어가니까 3분의 4. t 플러스 k의 값에다가 60 곱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넣어주고 정리해주면은 3분의 4랑 60 곱했을 때는 80 나올 거고요. k랑 60 곱해주면 30 나올 거니까 110으로 정리가 되겠죠. 오케이. 삼각함수의 비율관계란 말은 쓴 적이 없어 내가. 그치? 삼각함수를 가지고 비율관계까지 막 따질 필요는 없어. 근데 하지만 삼각함수 가지고 뭐 해달라고 얘기했어? 여기가 원래 뭐에 해당하는 지점인지를 따져가지고 길이가 얼마가 될지를 우리가 정리한 작업들은 꽤 했었잖아. 맞지? 얘도 그거와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접근이 조금 더 편했겠죠. 그죠? 21번 가봅시다.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메솔 패턴즈 하면서 충분히 연습했던 유형이야. 충분히 연습했다라는 건 뭐 나만 연습한 건지 모르겠는데 봤던 유형이거든 얘도. 내가 분명히 고3 문제에서는 상수함수 그려놓고 걔네들을 스캔하는 작업도 되게 많이 한다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얘 스캔 문제거든? 왜 스캔이 되는지 볼게. 최고차원 개수가 1이고 f형은 0인 3차함수 fx. 얘와 실수 t에 대해서 y는 fx, y는 t가 만난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fx 대충 3차함수 그려놓고 하는데 y는 t가 만난 점의 개수를 가지고 gt라고 하겠대. 그랬을 때 양수 a와 함수 gt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gt 플러스 gt 마이너스 4. 즉 여기까지만 보고 뒤에는 일단 무시해봐. 의미하는 게 뭐냐? gt는 y는 t를 그렸을 때의 fx와의 교점의 개수. 그지? gt-4는 y는 t-4를 그렸을 때의 교점의 개수. 가 t는 0과 t는 a에서만 불연속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뭐라고 바꾸면 돼? t는 0과 t는 a에서 개수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a가 뭐라고? a 양수라고. 오케이? 그러면 0일 때 달라졌잖아. y는 0과 y는 마이너스 4를 그렸을 때 달라진다는 얘기지. 그지? 그 전까지는 변함이 없었다는 얘기야. 그럼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일 거야. 당연히 이거 말고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이유가 없어져. 그치? 왜? 그냥 단조증가 함수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걔네들은 개수가 달라지지 않았을 거니까. 맞죠? 그 상태에서 0과 t는 0에서 불연속이라고 했으니까 0에서 달라진다고 했으니까 y는 0이랑 y는 마이너스가 관건이란 말이야. y는 0과 y는 마이너스 4. 0이 더 위에 있을 거니까 y는 0과 y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있진 않겠지. 그지? 그러면 y는 0이 여기 와 있다고 쳐봐. 달라져?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면 y는 0과 y는 마이너스 4를 이렇게 한 4칸 정도 떨어졌다 생각하고 얘네들을 아래서부터 쭉 올리는 거야. 쭉 올리면서 달라지는 지점은 당연히 극소값에 와서 걸쳤을 때 그 다음에 쭉 올라가면서 얘네들 달라져야 되는 게 이 지점에서 맞아? 그 다음에 쭉 올라가면서 얘가 또 걸렸을 때 문제가 생기겠네? 자, 그럼 지금 몇 개야? 3개야, 그렇지? 근데 몇 개래? 쟤네들은? 2개래. 왜 2개지? 왜 2개지? 왜 2개지? 하나를 줄여야 되는데? 왜 2개야? 방금 전에 얘가 이렇게 4만큼 차이 나게 이렇게 왔을 때는 여기서 얘 한 번 걸쳤을 때 문제가 생겼고, 그렇지?
그지? 그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변함이 없다가 이렇게 얘 들어왔을 때 사실상 또 문제가 생겨. 무슨 얘기냐면, 뭔가 기다란 게 있으면 좋겠는데. 에이, 없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쭉 그냥 다시 올라간다고 칠게. 얘, 위에 있는 애가 먼저 걸쳤을 때 문제 생겼지? 그지? 얘가 안으로 들어왔어. 얘는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어놓고 있는 거야. 지금 몇 개야? 4개지. 그지? 근데 이 밑에 있는 애가 딱 들어오는 순간 5개가 되죠. 그지? 여기서 다시 올라가. 6개 되지. 그리고 한 다음에 쭉 올라와서 얘가 여기 딱 걸치는 순간, 위에 있는 애가 여기 딱 걸치는 순간 다시 5개로 바뀌지. 그 다음에 넘어가는 순간 4개로 바뀌었다가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 3개로 바뀌지. 더 올라가면 몇 개야? 2개밖에 없어. 그 얘기 몇 개야? 지금 불연수점이 원래 4개라는 얘기야. 그럼 2개를 내가 줄여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럼 2개를 어떻게 줄일까? 이 위에 있는 애랑 아래에 있는 애가 걸칠 때의 순간을 동시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가 돼버려? 극값의 차가 4다. 실제로 내가 이 문제 딱 보자마자 나는 이런 문제를 많이 봤으니까 딱 보자마자 이렇게 적고 시작했어요. 그냥 저 뒤에 있는 거 보지 않고 GT랑 T-4야? Y는 T랑 T-4 그릴 건데 뭔가 문제를 주겠지? 그럼 그 값이 참 4라고 일단 주고 시작하는 거구나. 오케이? 자, 그럼 봐봐. T는 0일 때, 그리고 T는 A에서만 불연속이다 라고 돼 있어. 이만큼의 차이가 4라 그랬어. 0일 때 먼저 걸리잖아. 그러면 얘네들의 극소값은 얼마여야 되겠니? (0이어야) 될까? 마이너스 4여야 될까? y는 0, y는 마이너스 4를 그었을 때 문제가 생기잖아. 그치? 그치? 그리고 한 다음에 저 y는 0과 y는 마이너스 4를 그었을 때는 y는 0이 딱 이렇게 걸칠 때 y는 마이너스 4가 이렇게 걸칠 때 이거 맞잖아. 그치? 그치? 그러면 얘의 극소값은 얼마? 0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 맞아? 그치? 그럼 그 상태에서 얘네 쭉 올라가 봐. 쭉 올라가다가 이만큼이 4 차이 난다 그랬으니까 딱 여기 걸칠 거 아니야. 이때 문제 생긴다고. 그럼 A 값이 얼마일 때야? 이번엔 A 값이 4일 때겠네. 맞아? 뭐가 문제야 지금 거? 뭐가 문제야? 뭔가 문제가 있어 지금. 그 값의 차가 4라는 건 우리가 확인하고 들어온 거 맞잖아. 그렇지? 이건 4겠구나라는 생각이 분명 요 정도만 해봐도 들어. 근데 지금 여기가 y는 0이고 y는 마이너스 4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럼 A 값이 4야. 뭐라고? 4일 때 연속이라고? 왜? 그러니까 두 개가 무슨 말인데. 4일 때 두 개가 무슨 말인데. t의 값, y는 4를 그리고 y는 0을 그렸을 때 몇 개야? 2개지. 아래에서 2개, 위에서 2개 나왔지. 그 전에 몇 개였어? 4개지. 얘 위로 더 올라도 얼마야? 4개지. 4에서 불연속이 아니지. 그지? 그럼 어디서 불연속인 거야? 아래 t-4가 어디 걸릴 때? 위에 여기 걸릴 때라는 얘기지. 그치? 그지? 그럼 t-4가 여기 걸릴 때 A값 얼마? A값 8이 되는 거죠. 이해돼? 그러면 최고차원계수가 1이고 F0은 0이라는 조건에 fx를 가지고 극소값이 0, 극대값이 4라는 거 알겠고 A값이 8이라는 것까지 알겠어. 그치? 그럼 이제 어떻게 접근할래? 극소값과 극대값의 차가 얼마? 4야. 그럼 이만큼의 간격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만큼의 간격 얼만데?
2분의 절대값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얘가 얼마다? 얘가 4란 얘기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 얼마야? 2 되겠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8이니까. 맞아? 맞지? 그러면 F형이 0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0이거나 여기가 0이란 얘기야. 그치? 그치? 첫 번째, 여기가 0인 경우라고 한다면 이만큼의 간격이 2니까 이만큼은 얼마야? 3이야. 그치? 그치? 그래서 fx 뭐가 되는 거야? fx는 x는 0에서 그냥 근, x는 3에서 중근, x 곱하기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겠죠? 맞니? 만약에 여기가 0이라고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그치? 이때 fx는 뭐야? 0에서 중근이니까 x제곱에 x 플러스 3. 나 뭐 구해야 돼? fa의 최소값. a가 8이었어. 어디다 넣는 게 최소 되겠니? 위에다 넣는 게 최소 되겠지. 그치? f8 얼마? 8 곱하기 5의 제곱. 200. 스캔하는 개념이랑 비율 관계만 제대로 갖고 있었으면 문제가 어렵지 않게 풀리는 게 21번이에요. 근데 느낌이 좀 이상해. 3월이랑 5월 모의고사 물론 평가원이 아니니까 단언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근데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지금 비율 관계를 쓰는 문제들이 보여. 그치? 작년에는 비율 관계 쓰는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겠다 마인드였거든, 평가원에서. 왜 그랬냐를 보면은 그게 너무 애들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근데 평가원도 아마 느낄지도 몰라, 지금쯤이면. 그러려고 했더니 문제가 너무 한계가 크다. 낼 수 있는 함수들이 너무 제한되고 계산이 더러워진다라는 걸 아마 평가원에서 느꼈을 거야. 그러니까 올해 어떨지도 몰라. 6월 9월 봤을 때 그냥 비율 관계 정도는 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교육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야. 교육청에서도 평가원이나 그 전년도에 나왔던 수능 기조라던가 이런 것들 반영해서 분명히 모의고사를 만든단 말이야. 근데 나름 문제 잘 만들고 조금 괜찮은 선생님들이 가가지고 만드는데 내려고 해도 계산이 좀 어려워지고 더러워지고 문제가 복잡해지고 하니까 배제하는 게 힘들다라고 느꼈을 거야.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문제를 내봤던 선생님들을 위주로 먼저 불러다 써. 근데 그 선생님들이 느끼기에 힘든데?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평가원에서도 비슷한 입장이 아닐까 싶은 거지, 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버리지 마세요. 2점짜리, 3점짜리 문제들의 비율 관계를 쓰는 거는 너무 당연해. 사실 그거는 뭐 어떻게 계산하더라도 계산이 오래 걸리는 애들이 아니니까. 근데 4점짜리에서 한계가 느껴졌다라고 출제자들 입장에서 느껴진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평가원에서도 똑같은 입장일 수 있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땐 그래. 3월, 5월이 이랬다는 건 평가원에서도 비슷할 것 같다. 이제는 비율 관계를 내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라는 거 아니고 니들이 다 찾아서 풀 수 있게 연습해 두셔야 되는 얘기고요. 됐지? 자, 22번입니다. 그래도 언제지? 이거 지난 시간인가? 뭐 이거 비슷한 거 풀었던 것 같은데? 뭔가 내가 이거를 최근에 어느 수업 들어가서 점화식 관련된 문제를 풀었던 것 같은데? 지난 시간 맞지? 우리 맞네. 수특하면서 그지? 뭐 하라 그랬어? 역추적하면서 조건만 잘 따져가지고 넘어가시면 충분히 풀만하다라고 얘기했었지. 22번 푼 사람도 되게 많을 거야. 어렵지 않았거든, 생각보다. 맞지? 다만 틀렸다고 한다면 하나가 빠져 있었을 거야. 뭐? A1이 0인 거. A1이 0인 거? A3이 0인 거. A5, A3이 0인 거. 그거 하나 빼먹어서 틀렸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는 거. 자, 해볼게요. A1, A2의 부호가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1, an 제곱. 언제? an이 음수이면서 0을 포함할 때. 보통 등호가 양수인 경우에 포함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는 음수에다가 등호를 포함시켰어. 그치? 요거 주목해야 되고 an이 0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2의 an 플러스 3을 따라갈 거다. A3이 A5와 같아지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의 합이 P분의 Q일 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A5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A5는
두 가지로 왔을 수 있겠지. A4에 제곱을 해서 왔거나 A4가 음수일 때 A4가 양수여서 마이너스 2A4 플러스 3을 따라왔을 수 있을 거야. 그치? 그치? A4는요. A3의 제곱의 값이 음수여서 A3의 값이 음수여서 A3의 제곱으로 왔을 수 있을 거고. 맞지? 그 다음에 A3의 값이 양수여서 마이너스 2A3 플러스 3에서 왔을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뭐 해주는 거야? 두 가지 케이스를 다 풀어주는 거지. 위에다가. 맞지? 그럼 A4가 요거라고 한다면 A3의 제곱을 해가지고 얘 결과물이 뭐가 나왔을 거야?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겠지. 그치? 그치? 그러면 얘 따라갈 수 있어? 없어? 사실 없어. 그치? 이해돼? A3이 음수여서 0보다 작거나 같아서 A3의 제곱을 했어. 그럼 얘네들이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치? 그 상태에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 따라간다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돼. 근데 뭐 생각해야 돼? 등호가 들어있으니까 A3이 0이어서 얘네들 0으로 같은 경우들이 있었겠구나. 여기다 뭐 적어주는 거야? A3도 0. 오케이? 그 다음은 A4를 얘 따라와서 얘를 제곱해서 A5가 됐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2A3 플러스 3의 제곱이 되는 건데 이때 A3은 양수야. 그치? 근데 얘가 A4니까 마이너스 2A3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A3의 값의 범위가 얼마?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지. 그치? 여기다 뭐라고 적어주는 거야? 0보다 A3이 크고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맞지? 자, 아래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얘로 A4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를 따라간 거잖아. 그치? 이해돼? 그러니까 A5는 마이너스 2A3의 제곱 플러스 3이야. 그치? 근데 A3의 값은 음수, A4의 값은 양수여야 되거든? 맞아? A3이 음수여서 A3을 제곱한 녀석이니까 제곱한 녀석은 양수가 되는 거 맞잖아. 0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거 양수인 거 맞으니까 얘 이렇게 되는 거 맞고 이때는 A3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인 거지. 맞아? 근데 A3이 0일 때는 우리가 위에 셌으니까 얘 0을 빼도 되겠다. 맞지? 마지막 A4가 요걸 따라갔어. 그래서 A4 자리 얘가 그대로 다시 들어가주면 이때 뭐야? 마이너스 2 곱하기 얘네들 해야 되니까 4A3 마이너스 6에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이때 어떨 때? A3의 값이 양수이면서 A4의 값인 얘도 양수인 거니까 A3이 2분의 3보다 클 때인 거지. 이해돼? 그럼 A5가 나오는 경우들은 싹 다 정리가 됐는데 얘네들이 뭐인 거야? 얘네들이 전부 다 다시 A5가 되어주는 거잖아. A5가 된다. 다시 A3이 되는 거잖아. 왜? A5와 A3이 같은 경우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맞지? 그럼 얘네들이 A3인 경우 정리해주면 4 A3의 제곱 마이너스 2, 3, 6의 12A3 플러스 9 얘가 A3인 거죠. A3 넘겨주니까 4A3의 제곱 마이너스 13A3 플러스 9가 0. 인수분해 돼? 1, 4에 9 구하면 안 되구나. 1, 9 그대로 넣어주면 괜찮지, 그치? 그럼 A3의 값이 1이면 괜찮아? 괜찮아? (4분의 9면) 안 돼요. 저 A3의 값이 얼마구나? A3의 값이 1이구나. 맞지? 뭔가 계산은 아까 내가 처음 풀 때 잘못한 걸 가지고 다시 푸는 것 같은데.
맞겠지 뭐. 자,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2a3 제곱 플러스 3이 a3인 요 경우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a3 플러스 3에 마이너스 2a3의 제곱 플러스 3을 넘겨주니까 2a3의 제곱 플러스 a3 마이너스 3이 0인 거지. 그지? 그러면 인수분해주니까 1, 2에다가 1 플러스 3 마이너스 넣어주니까 a3은 얼마? a3은 이때 음수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 하나 나오겠네요. 그지? 맞을 거야. 자, 그 다음 4a3 마이너스 3이 a3인 경우라고 한다면 그냥 a3 넘어가고 얘 넘어갈 거니까 a3이 그지? 이게 4분의 9 나와야 될 건데 얘가 a3이 2분의 3보다 클 때지. a3이 0보다 크면서 아래 거 따라갔으니까 a4 얘도 0보다 커야 돼.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맞네. 그러면 얘가 a3이 2분의 3보다 클 때요.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 a3이 2분의 3보다 클 때 얘가 0에서 2분의 3 사이. 그러면 0보다 크고 여기 포함. 여기서 나오는 게 a3이 4분의 9. 이 아래에서 나오는 게 a3이 1 나오겠죠. 4a3 마이너스 3이 a3이니까. 그렇지. 케이스 몇 개? 4개. 자, 첫 번째 a3이 0인 경우부터 가볼게. a3이 0이면 a2는 a2에 제곱해서 왔거나 그지? 마이너스 2a2 플러스 3에서 왔을 거야. 이때 나온 a2가 얼마? 0 나와줘야 돼. 근데 a1이랑 a2 곱하면 양수여야 되지. 그치? a2가 0일 수 없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니까 이때 마이너스 2a2가 3인 거 3이 0인 거 얘네들 계산해주면 a2는 2분의 3이죠. 그지? a2가 2분의 3이면 a1은 두 가지 케이스 a1의 제곱을 따라왔거나 마이너스 2a1 플러스 3을 따라왔을 건데 a1의 제곱을 따랐으면 a1이 음수일 때여야 되는 거니까 둘의 곱이 뭐가 돼? 음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안 돼.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얘를 가지고 a2에서 양수가 나왔는데 위에 거 따라갈 수는 없겠구나. 왜? 둘이 곱해서 음수 나오니까 양수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안 돼. 그럼 마이너스 2a1 플러스 3이 얘여야 되니까 넘어가서 마이너스 2분의 3 될 거고 a1 얼마? 4분의 3이라는 애가 나오는 거지. 그지? 이게 뭐다? 이게 1번 a3이 0일 때. 자, 2번 a3이 4분의 9일 때 4분의 9야. 얘가 a2 제곱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a2 플러스 3이거나지. 그치? 그치? a2의 제곱이 4분의 9면 a2가 음수인 거 따라올 거니까 음수일 때였을 거니까 a2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긴 하지. 맞아? 근데 a2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그러면 위에 있는 a1의 제곱이 얘를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건 당연히 얘가 음수니까 말이 안 되고 마이너스 2a1 플러스 3 해서 따라온다고 하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될 거고 a1의 값이 얼마? 4분의 236, 4분의 9. 그럼 a1의 값이 양수야. 마이너스 2a1 플러스 3은 a2 음수인 거잖아. 잠깐만. 얘 괜찮죠? 그지? 얘 괜찮네. 자, 그 상태에서 아래에 있는 거 따라간다고 치면 이 A2가 넘어와서 4, 3, 12에서 계산하자. 4분의 9가 마이너스 2A2 플러스 3이니까 넘어가면 4, 3, 12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A2의 값이 8분의 3이 나오게 되겠지. 맞지? 뭐 계산 잘못했어?
마이너스 2분의 3이 마이너스 2a1 플러스 3이면 a1의 값이 4분의 9. 양수 맞잖아. 아, 둘이 곱한 게 음수구나. 얘도 말이 안 되네. 아, 그러네. 아, 큰일 날 뻔했네. 둘 다 안 되고, 그럼 얘 따라가야 되는 거네? a2가 8분의 3이야. a2가 8분의 3일 때 얘가 a1의 제곱일 수는 없는 거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 2a1 플러스 3 따라갔을 거고, 넘기고 넘겨가지고 8, 3, 24에서 빼주니까 a1은 24에서 3 빠지니까 21, 2로 나눠주니까 16분의 21 나오겠네요. 이거요? 이거 a1의 제곱이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 이거 a1의 4분의 3인 거? 마이너스 2a1 플러스 3 따라왔잖아. 그지? a1의 값이 양수. 계산 지나온 것들은 안 보여. 마이너스 2a2 플러스 3. a2가 2분의 3. 2분의 3이면 넘어가서 양수. 얘 문제 없네? 얘도 문제 없네. 그러니까 얘 내가 왜 지웠어? 언제 지웠어? 밑에 거 지우면서 준 거야? 아이씨, 잘못 지웠네 그러면. 적어두자. 여기다가 얘가 4분의 3 a1의 값이, 이번의 케이스가 16분의 21. 자, 그 다음 여기 좀 지울게요. 이제 a3이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 얘 3번이라고 하고 따라갑시다. 마이너스 2분의 3 자체가 음수니까 위에 거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마이너스 2a2 플러스 3이겠네. 맞지? 넘어가면 2, 3, 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9, a2의 값이 4분의 9. a2의 값 4분의 9면은 a1의 제곱이 얘 따라갈 수는 없어. 그치? 그치? 그러니까 얘가 다시 한번 마이너스 2a1 플러스 3일 때 4, 3, 10이고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나눠주니까 a1 얼마? a1 8분의 3. 여기서의 a1 값이 8분의 3. 자, a3의 값이 1일 때 1은 a2의 제곱일 수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2a2 플러스 3일 수도 있을 거야. 그치? 그럼 a2의 값이 여기서 음수해야 되니까 a2는 마이너스 1, a2가 마이너스 1이면 이거는 마이너스 2a1 플러스 3 따라가겠네. 그치? 위에 거 못 따라가니까 마이너스라서. 맞죠? 넘어가니까 a1 얼마? a1 2. 근데 a2 마이너스 1, a1이 2니까 둘이 곱하면 음수라서 얘도 안 돼요. 그죠? 아래 거 따라간다고 하면 1이 마이너스 2a2 플러스 3이야. 2a2가 2란 얘기고 a2가 1. a2가 1이면 다시 한번 얘가 마이너스 2a1 플러스 3 따라할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a1 얼마? 1이 나오겠죠. 그지? 그래서 마지막 케이스가 얼마야? 마지막 a3 1일 때가 얘가 a1이 1. 이렇게 4개가 등장을 하니까 이 4개를 싹 다 더해주시면 분모는 16으로 통분하면 될 거고요. 21에다가 얘가 2배 하니까 6, 제가 4배 하니까 12, 얘가 16배 16까지. 16분에 싹 다 더해주니까 55. 맞죠? 답은 얼마? 71로 정리가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에 점화식 문제들은 복잡한 점화식은 등장을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기본 점화식 중에서 복잡한 유는 잘 등장을 안 하는데, 조건들 잘 따지면서 체크만 잘 해주셔도 먹고 들어가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사실 나는 이 나이 먹으니까 그게 잘 안 돼. 그게 너무 안 돼. 그게 너무 어려워. 자꾸 내가 풀면서 하나씩 놓치고 한 다음에 답은 이거네 하고 났는데 봤더니 씨발 하나 잘못 구했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 머리가 빠릿빠릿하시고 지금 말랑말랑한 뇌를 가지셨을 때 그때는 잘 푸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5월 모의고사 공통풀이는 이 정도까지 하면 되겠지? 혹시 2점짜리, 3점짜리에서 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한다면 질문 남겨놓으면은 야, 그것들도 뭐 정리하는데 오래 안 걸리니까 정리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미적분 시간에 모의고사 받았던 사람들, 지난주 토요일에 모의고사 받았던 사람들은 그 모의고사들 싹 풀어서 손풀이 올려주진 않을 거야. 그냥 나한테 질문하시면 내가 그거 손풀이 남겨드릴 테니까 그것들 질문하시고요. 알겠죠? 자, 질문표 체크한 거 토대로 진행해봅시다, 이제.